그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절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공관처럼 째서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켈리 테크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벌어져 보인다고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스. 오늘은 이무신 선배님 없이 저 혼자 이 카메라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하게 될 이야기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카티스템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60에서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예전에는 조금씩 무릎이 아프다가 점점점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주사 치료를 하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도 계속 이제 무릎이 아파서 결국에는 심한 통증으로 무릎이 많이 부어서 오시게 되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처음에 내원을 했을 때 신체 검사를 하고 보면 보통 여기가 바깥쪽, 여기가 안쪽이면 이 내측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거나 무릎이 이렇게 좀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 뭐냐? 척추관절병원에 왔을 때 가장 기본은 일단은 엑스레이입니다. 환자분의 다리가 X자 다리인 사람이 있고 O자 다리인 사람이 있고 일직선으로 정상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리의 변형은 없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스케노그램이라는 전체 양하지 엑스레이 사진과 구체적인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되고, 무릎 내측 통증을 오랫동안 앓고 지내고 주사를 치료를 해도 계속 아파왔던 분들은 엑스레이 상태에서 이 내측 부분이나 또는 바깥쪽 부분에 받쳐줘야 될 연골판이나 연골이 닳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그 관절 간격이 좁아져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KL 그레이드라고 해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환자분은 3기쯤에 또는 3.5기, 4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말기에서 말기 정도의 엑스레이가 보이게 되면 MRI를 추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의심했던 것처럼 이 무릎에 이게 이제 연골이 돼요. 연골. 자, 우리 무릎은 충격 흡수를 하려면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연골판과 이 연골이 있게 되는데, 이 연골도 충격 흡수를 도와주고 이 연골판도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데, 충격 흡수를 해줘야 되는 구조물들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는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데 MRI를 찍게 되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골판만 찢어지는 경우에는 다행히도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판을 정리를 하든지 꼬매주든지 봉합술만 해주면 좋은데, 여기 연골이 다쳤을 경우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연골이 박살이 나서 뼈가 노출이 됐다거나 뼈가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연골 손상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연골 정리를 좀 해주고 그 연골에다가 뼈에 있는 부분에 드릴링, 우리 뾰족한 걸로 그 뼈를 쑤셔 넣는 거예요. 왜 아픈 데다가 왜 또 드릴링을 하냐? 자, 이게 제가 미리 지금 드릴을 뚫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뼈에다가 드릴을 해놓게 되면 뼈 속에 있는 골수에는 메센카이말 스템셀이라고 하는 중간엽, 줄기세포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뼈를 뚫어 놓으면 이 뼈 안에 있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줄기세포라는 주사 치료가 없을 때 골수를 나오게끔 드릴링을 해놓고 바깥쪽에다가 콜라겐을 뿌렸어요. 콜라겐은 그때 당시 단가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해서 고가의 콜라겐 주사도 수술을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있어서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구멍 하나하나에다가 카티스템을 집어넣고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딸기잼 바르듯이 발라놓고 나오면 몇 개월 후부터 연골이 재생이 돼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많이 튼튼해지고 완벽하게 잘 자라나져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골이 막 다 닳았어, 안 좋아, 우리 인공관절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인공관절이 가기 전에 조금만 다쳤을 때 그 땜빵만 메꾸는 게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넓게 다 연골이 다 닳고 막 여기 십자인대도 날아가고 여기 반월판도 찢어지고 이 구조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연골 치료를 했어도 다른 것들도 다 닫혀 있어. 이러면 그때는 다 갈아버리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여기 뭔가 조금 찢어졌고 다른 것도 조금 안 좋고 연골이 조금 안 좋아. 이렇게 되면 그때는 다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구조물들의 상태도 괜찮을 때 하는 게 카티스템 연골 재생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이 수술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절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공관처럼 째서 하는 거예요?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저는 켈리 테크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관절경을 이용해서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관절에 카메라와 그다음에 기구를 이렇게 넣어서 카메라나 기구만 요 관절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걸 관절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연골 그 잼을 바르려면 물을 넣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카티스템을 뿌릴 때는 이 관절경에 물을 쫙 빼요. 그래서 드라이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물을 넣고 하기도 어려운 관절경인데 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인대, 팔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응축이 되면서 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관절경으로 연골 재생술을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어시스턴트가 이쪽에서 제가 미리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 켈리라는 거를 양쪽으로 넣거나 한쪽만 할 때는 한쪽만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다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고 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제가 시술을 하지만 이 켈리만큼은 옆에서 들어가서 앞쪽으로 나가서 관절 안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공간이 이렇게 벌어져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공간도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들이 들어오고 기구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켈리 테크닉이라고 해서 병원 원장님들이랑 같이 논문을 써서 취득을 했는데 국제학술 논술지에도 발췌가 되었고, 그 결과가 너무 좋고, 원래 이런 테크닉이 없을 때는, 너무 안 좋을 때는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힘줄 따라서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벌리면은 관절 안이 다 보이는데,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이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서 이만큼 절개 부위가 크게 생기고 미용적으로도 안 좋고, 열고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힐링되는 속도도 관절경으로 조금만 구멍을 뚫어서 했을 때가 힐링도 빠르고 발도 빨리 디딜 수가 있고 연골도 풍부하게 많이 잘 자라고 또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관절경으로 하는 게 좋은데, 관절경으로 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 저희는 이제 켈리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사이즈가 멀티플하게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다 관절경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회사가 카티스템이라는 이 줄기세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일본 3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에바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건데, 그런 일본 지사에 관련해서 제가 일본 총괄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카티스템이 처음에 나왔을 때의 수술적 테크닉, 그리고 일본 대학 교수들을 가르쳐야 할 때는 5분 후. 그로부터 몇 분이 조금 더 지난 후.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예전에는 이렇게 연골이 다쳤을 때 올 오어 논, 무슨 말이냐, 그냥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연골을 자라나게 하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주사 치료제도 없었고, 굳이 난 하고 싶다 하면은 드릴링하고 줄기세포가 아니라 콜라겐을 발랐었어요. 근데 그 콜라겐은 이렇게 바르고 나서 1년 후에 세컨록 이그잼이라고 관절 내시경으로 살펴보면, 우리 원래 이 연골의 성분이 히알린 카틸리지라 해서 초자 연골이거든요. 줄기세포는 1년 후에 보면은 똑같은 성분의 초자 연골, 히알린 카틸리지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콜라겐은 섬유 연골, 파이브로틱 카틸리지로 바뀌어져 있는데, 얘는 원래 있는 초자 연골의 내구성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게 다 50%밖에 못 미쳐요. 그래서 조금은 좋아지고 통증도 좋아지지만 내구성이 약해서 똑같은 운동을 예전처럼 다치기 전에 했던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조금 무리를 한다든지, 또는 운이 없어서 좀 다친다든지 그러면 그 섬유 연골이 다시 다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콜라겐을 이용한 이런 치료보다 섬유 연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초자 연골을 만들기 때문에 재생 능력도 되게 좋고 튼튼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무리한 일도 할 수가 있고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줄기세포 재생술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년 후에 세컨록 이그잼이라고 해서 약간 염증 제거해주면서 연골이 얼만큼 자랐는지 다시 2차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부분이 옆에 있는 연골과 높이가 비슷하거나 또는 살짝 1, 2mm 살짝 오버그로스 튀어나올 정도가 되면서 이 찐빵 같은 걸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정말 이쁘게 자라나 있거든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연골 재생술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엑스레이랑 MRI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MRI를 갖고 있는 병원급의 내원을 할 때 이미 이 환자분들은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했다거나 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퇴골과 경골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세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관절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보여도 자세히 보면 엑스레이 상태에서
그래서 요 밑에 경화증이라든지 조금씩 나온 골극, 뼈가 이렇게 자란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벌어져 있어서 좋은 상태는 아니구나 하고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벌어져 보인다고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유심히 살펴봐서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MRI를 찍고 현 시점에서 무릎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점이, 저희 무릎은 신경세포가 우리 목이나 허리, 뇌 이런 머리 쪽보다 이제 신경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요 무릎에 막 이렇게 신경 분포를 하고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연골판, 연골에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찢어져서 있어도 막 아프지가 않아. 그래서 무릎은 둔감한 사람들은 많이 찢어지고 많이 손상이 되어도 별로 안 아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은 조금만 아프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통증이라든지 잠김 증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MR 찍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그만한 통증들도 계속 놔두다 보면 관절 안에서 활막염이라고 하는 염증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물이 차고 이렇게 붓거든요. 이때 보통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는데 이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아팠는데 MRI가 이렇게 나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료실에서 정말 흔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무릎은 조금만 아파도 약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라고 하면 엑스레이 찍고 전문의와 상의 좀 하고 MRI가 필요하다 하면 먼저 찍어보는 것도 과잉 진료라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검진을 좀 해주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